네, 강릉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호연입니다. 어, 다른 어떤 무대보다도, 네, 떨리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박사가 맞나, 뭐 이런 어떤, 검증의 자리 같은 느낌과 함께, 가지고 있는 실력이 이제 뽀록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걱정과, 네,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좀 이렇게 요런 얘기를 하면 좀 이제 후광 효과가 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과기 부총리상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네. 요 과기 부총리상이란 이제 과기부 장관 위에, 과기부 장관과 국무총리 요 사이에, 네, 부총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장관상이라 해가지고 받으러 갔는데, 장관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대요. 부총리가. 그래서 대통령, 그 다음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부총리, 그 다음 과기부 장관인데, 네, 부총리상을 하나 받아와서, 네, 아무튼, 어, 본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거, 네, 좀 잘 보이시죠? 아이고, 네. 그러면 한번, 네, 발표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네, 그 페이지라서 제가 좀 요즘에 할 때마다 저희 비행기 강비에서는 항상 요거를 이제 메인 페이지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래 아시죠? 콩밤에는 안악내야. 대적삼이 다 젖을 정도로 콩밭을 맺던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선조들이. 네. 그 1950년, 60년 이때는 사실 먹고 사는 거에 어떻게 보면 콩이 가장 뭐 수확량도 그리고 재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콩을 많이들 심었습니다. 한데 사실 콩에 그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콩의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들은 콩에는 사실 손이 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콩을 심어 놓고는 매일 가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고랑에 있는 잡초를 캐야 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초를 캐고 했던 그 옛날 시절.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밭에서 이렇게 그 콩을 심고 이렇게 작물을 키우는 그 행위 자체에서, 좀 어디는, 행위 자체에서 상당한 많은 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콩밭매는 안악내 이런 뭐 조각상도 있을 정도로 뭐 아무튼 이런 지역에서는 많은 힘듦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농업에 이제 혁신이 불게 됩니다. 어, 즉 여기 보이는 것처럼 GMO라고 하는 Genetically Modified 되는 이제 올게니즘이라 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DNA 유전자 DNA 이런 나선에 일반적으로 있으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올게닉, 일반 자연에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올게닉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초제에 잘 견디는 유전자를 잡아놓고, 건조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유전자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한테까지 가는데 좀 길게 오래 보존될 수 있는 유전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유전자를 잡아놓으면 이제 이게 바로 GMO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GMO를 키웠을 때, 이런 GMO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이제 해놨는데요. 단적인 예로 여기에 보이는 이제 제초제에 저항성이 있는 제초제에 잘 견디는 유전자가 들어간 GMO가 만들어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옥수수 밭이 아주 깨끗합니다. 콩밭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이런 잡초의 저항성을 제초제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콩들을 키워놓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때 네, 술을 드시고 계셨죠. 근데 할머니들이 가서 콩밭을 메고 하는 그 모든 그 시간을 여기는 이제 시간 들이지 않고 잡초랑 같이 키우게 됩니다. 잡초랑 같이 제초제에 잘 견디는 콩을 같이 키우고 난 다음에 수확할 때쯤 돼서 이 제초제를 위에다가 다 뿌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엽제죠. 2,4-D라고 하는 고엽제를 이제 뿌리게 되면 그 고엽제는 사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죽이는 그런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콩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초제의 저항성을 띠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뿌려서 키우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골 사이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 있고요. 이 식물들은 식물이라고 하면서 녹색을 띠고는 있지만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식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어마무시한 생산량을 가지는 이런 콩들, 미국의 99%와 옥수수 99%가 대부분 다 GMO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GMO를 이제 상징적으로 나오는 이제 포스터의 얘기를 이제 좀 보면요. GMO는 실험실 환경에서 생물의 DNA를 직접 조작한 것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GMO는 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물과 동물을 전통적인 교배 방식으로 특정 형질을 갖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변형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교배가 절대 되지 않는 종의 DNA를 추가하는 것을 이제 GMO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교차종, 다른 종이 서로 교차하는 거에는 이미 기술은 물고기랑 토마토가 유전자를 나눠 가지는 게 가능해집니다. 인위적으로 이 둘을 교배를 시킬 수는 없으나 유전적인 교배는 가능하게 돼 있고요. 딸기랑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후반에는 이제 식료품점에 이제 GMO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식물인 것 같지만 식물이지 않은 식물인 듯 뭐 이런 어떤 게 네, 이제 식료품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특허는 뭐 그때 당시 특허 등록이 다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런 옥수수랑 감자 이런 등등의 GMO 품종이 스스로 살충제를 생성하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GMO 연구의 위험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어떤 테스트가 없었다는 게 위험입니다. 한 세대가 이미 겪고 그 다음 세대가 먹은 이 긴 시간이 아직 겪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위험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GMO 다들 그런 그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GMO 옥수수를 먹인 쥐 실험에서 뭐 비정상적인 구조나 아니면 장기의 손상이라든지 뭐 암덩어리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등등이 GMO의 그 영양 자체가 작은 마우스에는 그렇게 극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 근데 사람은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간 복용이 됐을 때 그 위험성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몬산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몬산토라는 기업이 세계적인 종자 회사고요. 이 GMO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이 몬산토의 모르겠습니다. 몬산토의 이 그 회장이 옛날에 뭐 한국에 계셨거나 뭐 해서 콩밥 매는 할머니가 이제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몬산토는 오롯이 전 세계적으로 농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심지어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일본 그 치아에서 마루타 실험을 했던 그 부대의 어떤 인체 실험의 데이터가 몬산토로도 넘어갔다. 그리고 몬산토가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어떤 회사입니다. 이 몬산토라는 회사는 종자 회사인데요. 최근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면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다국적 기업에서 자살 씨앗을 만들어낸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이제 거스른다라는 건데요. 몬산토가 그렇게 이제 자살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 이유가 저희는 뭐 다 봤겠지만 그 촌에 놀러 가면 할머니들이 옥수수를 키우시고는 옥수수를 하나 둘씩 막 걸어 놓잖아요. 말린다고. 그래서 이거 왜 걸어 놓으십니까? 하면 이제 이거 말려가지고 내년에 또 심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몬산토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농가에서 옥수수 좋은 옥수수 종자를 사서 가가지고 심은 다음에 이거를 매년 사지 않고 그냥 한 해만 사고는 이걸 맨날 그 걸어서 말리고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옥수수 씨앗을 뭐 생산하는 거를 농가가 직접 생산하는 거를 보고는 몬산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장사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종자 안에다가 이게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해에 말려서 또 내년에 심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종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자를 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종자 회사에다가 이 종자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어떤 종자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대부분의 채소 씨앗들, 채소는 매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 채소 씨앗들에는 대부분 다 이런 자살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GMO가 사실 90년대부터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는 그때 당시 뭔가를 많이 먹었던 배부른 시절, 한창 배가 부르게 먹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GMO라는 거를 단순히 비판만 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아프리카는 여기죠. 아프리카에서는 아직 GMO가 재배도 되고 있지 않는 상태로 다른 나라에서 모두 다 GMO를 재배를 하고 모든 대부분의 식량들은 아프리카로 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었죠. 이때 당시는. 근데 이게 점점점 퍼지다 보니까 이 GMO의 어떤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이들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런 파란색으로 된 지역과 이렇게 회색으로 된 지역 말고는 대부분이 지금 GMO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이 없죠.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에 이런 충격적인 결과들도 나타나고 옥수수에 이렇게 많은 주사 바늘을 꽂아놓은 이런 풍자한 그림들이 돌 정도로 우리는 그 GMO로부터 사실은 안전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럼 어디서 재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서 재배되는 뭘 먹어야 될까요?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GMO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사실 우리는 재배할 땅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일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곳에서 우리가 먹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무언가가 네, 재배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사실 이런 곳은 이제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나왔던 동영상, 네. 비록 공유는 안 됐고 소리도 안 들렸는 동영상이지만 다들 너무 많이 보셨을 거라 이제 믿고요. 전 세계에서 사실 인간의 손이 잘 닿지 않았던 그런 땅, 그리고 그 땅에서의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유해한 물질들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런 땅들을 아메이가 이제 전 세계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그걸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 확보할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땅이 많았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하지만 그 땅을 말 그대로 90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그 땅들이 단순한 땅이 아니고 그 흙들이 단순한 흙이 아닌 이제 금값보다 더 비싼 그런 곳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칼 램보그 네 박사님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일대와 그리고 멕시코, 브라질 이 인근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땅들을 어마무시한 땅들을 확보를 했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비료를 쳤을 때 농약을 치고 살충제를 쳤을 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키우는 그 땅의 주변 몇 킬로 부분에는 인근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땅들을 찾다 보니 오지로 자꾸 자꾸 들어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 보여드린 그런 어떤 GMO가 재배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도와 겹쳐 보더라도 사실 이런 땅들에서 지금까지 유기농으로 계속 재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의 뭐 우바자라 이런 등등에서 어, 상당히 저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어떤 소재들이 여기서 생산이 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애용품이죠. 아세로라 씨의 그 체리 열매들이 사실 이런 곳에서 이런 청정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럼 다음 동영상도 잘 안 나오겠네요. 지금 재배하는 과정에서 앞서 GMO의 그 유전자에 들어갔던 그런 제초제, 이런 등등을 치는 이유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앉아서 콩밭을 매다 보면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잡초를 뽑고 이런 거 많이 했고 여기도 이제 연배를 보시면 저랑 비슷한 연배시니까 네, 잡초를 좀 뽑으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한 뽑다 보면 한 30분 뽑잖아요. 그러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침입니다. 네, 농약이라도 갖다 부어서 먹고 싶을 정도로 사실 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몬산토가 그걸 만들었는지 사실은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절실하게 느낍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편의성을 조금점 따지다 보니 사실 그 편의성을 위해서 거치지 않을 수 없는 방법, 농약을 치고 비료를 치고 살충제를 치고 제초제를 치고 이런 등등으로 왔던 부분이 막상 지금 상황이 돼버리니 너무 편하기는 하나 우리의 건강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뒤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와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벌레, 특히나 내가 엄청 애써 키워놨는데, 키워놨는 거를 벌레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었을 때 그 마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식물에게 한번 당해보면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벌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네. 그런 와중에도 그 살충제나 제초제를 치지 않고 이런 천적 농법을 쓰는 거, 지렁이를 키워서 땅에 그 영양분을 풍부하게 만들고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고 산성토양을 중성화시키고 미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주고 이런 방법들을 취하는 이 아메이 농법이 사실은 이 전공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실험실 단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이거를 상용화로 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렁이 농법을 보시면 지금 머릿속으로 살짝 상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꾼다? 뭐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몸에 안 좋은 산성을 중성화시킨다? 그리고 미생물을 엄청 다양하게 해준다? 이런 부분이 살짝 느낌이 왠지 우리의 몸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우리 몸도 어떻게 하면 흡수를 좋게 한다든지, 그리고 몸에 들어온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약 알칼리로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를 먹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그 흡수율이 100까지 이룰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이 사실은 땅도 똑같습니다. 땅도 제2의 이제 우리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당벌레로 이렇게 진딧물, 아이고, 요 귀여운 요 진딧물을 왜 무당벌레가 잡아먹게?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키우는 농작물이 진딧물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진딧물을 그냥, 네, 그냥 귀엽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진딧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보시면 집에 있는 것들도 바깥에 잠깐만 놔뒀다가 조금 있으면 많은 진딧물이 달라붙게 됩니다. 근데 진딧물 자체가 뭔가를 이제 가해하는 것도 있긴 한데 더 안 좋은 거는 진딧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균들이 진딧물의 어떤 침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어떤 농작물들이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를 꼭 농민들은 네, 돈을 위해서 이제 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런 거를 치지 않고 정말 참아가면서 네, 그 무당벌레를 풀고 천정농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인내심 그리고 철학이 없으면 사실 이걸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거를 네,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키워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고, 근데 이게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전체의 연구비 중에서 삼성은 연구 개발을 자기들의 매출에서 한 7%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한 3.5% 투자를 하는데, 아메이는 그 매출에서 한 10%를 자기들의 R&D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비유를 종종 삼성과 저희 회사의 연구소를 비유를 하는데요. 저희 회사 연구소도 나름 많은 R&D 비용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삼성 같은 데랑 반도체를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를 경쟁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힘들어서 구입한 어떤 기자재가 이런 기계도 사실은 공공기관을 함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계를 거쳐서 2년 후에 살 거를 2년 전에 신청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일에 20억짜리를 샀다고 해가지고
뭐 기계로 막 데이터를 뽑고 지금 뭐 우수한 결과들을 막 내고 있으면 삼성은 한 200억짜리 기계를 뭐 2년 뒤도 아니고 바로 사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R&D의 격차라는 거는 너무나 크게 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미라는 회사를 봤을 때 농업 쪽에 왠지 삼성과 네, 저희 연구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보다도 사실 더 많은 R&D 비용을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그 투자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상당히 목적 지향적으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철학도 같이 품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상당히 이 회사를 경쟁자로 뒀으면 꽤나 네, 위험한 경쟁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희 회사라서 정말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다들 보시면 이제 GMP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GMP라는 게 우선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을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거를 GMP라고 하는데요. 이 아메이는 GMP 골드상을 수상할 정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예를 들어서 한 15개 정도의 GMP 요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드세요라고 하는 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뭐 한 20개나 30개 정도만 해도 많이 했다고 할 텐데 그걸 한 10배 정도를 이제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자기들의 철학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그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액션들이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였더라면 정말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며 왜 저럴까라고 이제 비웃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의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회사라고 한다면, 근데 이 회사가 90년간에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그 부분들의 철학을 본다면, 아, 정말 보통 회사가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또다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도 사실은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도 아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네, 들어서, 요 내용은, 이 연구자가 뭐에 이렇게 집중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하려 했는데, 네, 동영상이 안 나온다 하니, 네, 제가 말로, 네, 한번 하는 걸로 하면, 이거는 이제 더블X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더블X가 이제 DNA 손상까지 이제 좀 막아준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많이들, 이 그림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더블X를 섭취한 비섭취군과 더블X 섭취한 섭취군에서 DNA의 손상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걸 보다가 이제 제가 또 생각이 났던 게 이거를 왜 DNA 손상과 DNA 손상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까? 정말 이걸 보면 다들 이해를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좀 준비는 했습니다. WX 자체가 항산화 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DNA 손상 자체를 많이 막는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DNA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다 품고 있는 이 나성 구조로 꼬여져 있는 이 DNA를 그냥 눈으로는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안정적으로 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형광 물질, 형광 염색 물질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렇게 형광 염색 물질을 넣게 되면 넣고 아가로즈, 아가젤이라고 하는 한천 베이지 같은 그 아가젤에다가 이렇게 요 위에다가 이제 DNA를 하나하나씩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려서 요 위에는 마이너스 전극, 밑에는 플러스 전극으로 걸게 되면 이 DNA들이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DNA 그거는 상당히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요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이중 나성 구도 자체가 잘 꼬여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게 가위나 이런 것들, 산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몸이 아팠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게 만일에 이런 꼬여 있는 이 DNA 이중 구조가 이렇게 잘게 잘게 잘라지게 된다면 그러면 요 안에 사이사이에 형광 물질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구 형태나 좀 전에 보셨던 하나의 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요 내려가는 거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별로 촘촘하게 다 이런 작은 파편들, 큰 파편들 이런 것들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이 하나의 그냥 이렇게 길처럼
쭉 뭔가를 문지른 거, 경상도로 문뗀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착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DNA가 손상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스미어라고 하는데, 이런 스미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아, DNA가 손상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아, 요게 또 이제 수로 같은 느낌. 네, 자기의, 네, 지난번 세미나 때 나왔던 수로, 편한 길, 네, 편한 길이다. 이렇게 가는 건 수로다. 네, 편한 길. 뭐,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해달라고 옆에 이재 사장님이 네,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옆으로 보이던 거를 살짝 90도를 틀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문뗀 것 같은 느낌이 쓱 나신 거예요, 왼쪽이. 그래서, 아, 이게 이제 DNA 자체가 손상이 됐으니까 이렇게 문뗀 것 같은, 아, 이거 나중에 문뗀 얘기만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 이래서 이게 손상이 된 거구나. 이렇게 나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된 것들이, 아, 손상이 덜 됐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신 것처럼,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제 WX를 6주에서 8주간 섭취했던 섭취군들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상당히 이 DNA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손상이 덜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뉴트리라이트 80주년 때 나온 기사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그때 많은 이제 실험들을 저희가 잘 아는 이하여대 고노란 교수님 팀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WX가 세포의 DNA 손상 정도를 줄인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또 밝힌 게 식물 영양소가 없거나 미미하게 들어있는 시중에 파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제품과 달리 식물 영양소 함량이 월등하게 높은 것도 사실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또 어제 리치처럼 승부하라 라는 그 책을 지금 이재 사장님이 읽고 있는 그 책장을 이제 보면서 정말 이 아미라는 철학 자체가 말 그대로 직접 방문을 해서 판매하는, 직접 판매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게 됐을 때 정말 CEO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직접 방문해서 판매할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제품을 당당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철학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유지를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GMP라는 그 공정 자체도 단순히 커트라인만 통과해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철학과 다르게 우리는 차고 넘칠 정도로 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다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또 이런 실험들을 그 각국에 갔을 때마다 또 진행하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이 정도구나.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 없이 소개하는 거를 주눅들 필요 없게 소개를 해도 충분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보시면서 GMO가 아닌 이런 청정 자연에서 키워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되는 제품을 드신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기업이 이 제품을 어떻게 돈을 남기려고 속였을까? 어떻게 뭔가를 좀 이윤 추구를 하려고 뭘 좀 덜 넣었을까? 더 뭐 뺐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고르는 이런 수고를 좀 던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믿고 고를 수 있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일 큰 거는 또 그게 정말 결단한 자기의 내 사업에 또 그게 도구가 되고 이게 내가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가 다행히 아니고 내가 같이 여기서 만든 그 철학을 가진 그 제품이 내가 팔 수 있고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런 문구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런 모든 어떤 움직임 자체가 그리고 당신의 어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꿀 수 있는 모든 도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면서 또 한번 결단만이 살 길이고, 네, 또 지금 액션을 하는 것만큼만이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다 듣고 난 다음에도 또, 저 박사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아무튼, 다음에, 네. 또 좀 더 알찬 그런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